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동남아 어딘가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 한국인이 감금당해 있습니다. 2025년 10월 캄보디아 22세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됐습니다. 국제범죄 조직에 의해서요.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숫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캄보디아에서 신고된 한국인 납치 건수 20건, 2023년 330건입니다. 1년 만에 16배 폭증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1,000명 이상이 어딘가에 갇혀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범인은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아시아 전역에 네트워크를 깔아놓고 수천 명을 감금해서 온라인 사기를 강요하고 탈출하면 폭행입니다. 인신매매입니다. 강제노동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무얼 했을까요? 필리핀 정부의 공식 발표를 보면 자국민 피해자 구조 숫자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정확한 통계조차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날 외교부 제2차관이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요원들과 함께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가용자원 총동원. 신속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 명의 국민을 위해 국가 전체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명. 우리 정부가 구조해낸 한국인 숫자입니다. 80명입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관련 범죄 조직에 제재를 걸었습니다. 영국도 따라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갑자기 국경지역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칼을 빼니까 다들 우리도 해야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10월 어느 날 태국의 가장 큰 신문 방콕 포스트 일면에 이런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한국 정부 군사행동 시사.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는 거죠. 우리 대사관은 즉각 해명했습니다. 그런 계획 없다. 맞습니다. 실제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왜 그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대한민국의 대응이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한국 이거 진짜 뭔가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특수부대 투입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요. 물론 국제법상 불가능합니다. 타국 영토에 군대를 보내는 건 전쟁행위니까요.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죠. 2024년 기준 세계 6위 군사력, 세계 13위 경제대국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더 똑똑한 선택을 했습니다. 외교적 압박과 국제공조. 주먹을 들되 휘두르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최근 3개월간 전격 단속에 나섰습니다. 체포 인원 3,455명. 온라인 사기, 살인, 인신매매 혐의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이 목소리를 내자 한 나라의 치안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80명 구출. 미국, 영국 동참. 동남아 3개국 정책 변화. 국제 언론의 주목. 이 모든 게 몇 주 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2025년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해외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한국 사람입니다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임코리언 이 한마디가 여권보다 강력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동안 어디선가 우리 외교관들이 밤을 새우고 있을 겁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국민이 되고 싶으신가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는 나라? 아니면 우리 국민은 반드시 데려온다고 말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월드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